제가 교육관님하고 평소에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교육관님 바쁘셔서 제가 차를 못 마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마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뒷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하루 일과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켰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 커피를 내려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꿈스타 바리스타라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교육감님께 직접 커피를 하나 이렇게 내려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129 백인수 학생이 커피를 교육감님께 직접 내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로서 그 진로를 위한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가 처음에 이거 부탁했더니 막 걱정하더라고요. 떨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잠깐 내리는 동안에 돌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보면 교육관님 그 커피숍을 자주 찾으시는데 교육관님에게 커피란 무엇입니까? 커피란 휴식이다. 휴식이다. 네, 휴식이다. 명심하고 있게요. 저는 그 커피숍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프랜차이즈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뭔가 색깔 있는 자그맣지만 색깔 있는 그런 커피숍 자주 그러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뭔가 일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는 그런 커피숍을 주로 가거든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오늘 인수학생뿐만 아니라 129의 오우린, 1209 박종태, 119 김영준, 김봉준 학생이 같이 앞에서 커피를 선생님들에게 휴식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서 교육관님 격려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방금 이 학생이 내릴 때 손을 봤어요. 손을. 그런데 손이 이렇게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 손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쁘죠? 네. 자, 차렷. 교육관님 한 말씀 이렇게 친구들 격려 한 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 친구들도 손이 예쁜데.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할 거예요. 믿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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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는 커피는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따라드리겠습니다. 커피 감평을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 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교육감님께서 직접 여기에 참석하신 분 한 분을 선정해서 커피를 직접 내려드리겠습니다.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내리는 동안에 이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요. 교육관님하고 간단하게 게임에서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이신전식 게임, 교육관님과 가장 통하시는 분에게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하면 한 가지를 외치시면 됩니다. 교육감님도 동일하게 외치실 거예요. 서로 같은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야구, 축구하면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좋아하면? 예, 아니요. 각본을 짰어야 되는데 교육감님하고 안 짜서 지금. 네,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그래도. 자,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시간차 안 됩니다. 야구, 축구, 하나, 둘, 셋! 야구! 야구에서 야구 손 들어보세요. 예,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자, 5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계실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손 들고 큰 소리로 외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게임이 들어가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된장찌개였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된장찌개. 예. 다음 문제.
커피 쌍화탕. 하나, 둘, 셋. 커피. 예, 커피. 뻔한 문제였습니다. 예. 이건 좀 어렵습니다. 개콘 우차싸. 하나, 둘, 셋. 개콘 나왔습니다. 예, 개콘.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교육관이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국어, 수학. 하나, 둘, 셋. 국어였습니다. 국어. 예, 교육관이 숫자 많이 외우시는데, 예, 국어. 지금까지 다 하신군요. 몇 분 계시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전주 익산. 하나, 둘, 셋. 익산. 다 맞으신 분. 아유, 우리 앞에 어머니. 예. 네네. 야, 앞자리 그렇게 앉아달라고 했는데 안 앉았잖아요. 휴식 제대로 갖고 계십니다. 나오면 놓고 가셔도 되지만 저도 마시고 싶어요. 예. 이 커피가 평생에 직접 커피를 내려서 대접한 최초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교육감님 마음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커피와 같은 휴식이 있는 특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규격화된 걸 좀 싫어해요. 어차피 누가 뭐 총소리도 없잖아요, 그죠? 총소리 여기 안에 싹 숨는 건데 이게 뭐 방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꿈이라도 잡아보는 건데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익산이죠. 익산이고 역사적으로는 백제 땅이었죠. 백제 땅이고 저기 다른 쪽에 신라나 고구려나 저쪽 옛날 그 발해나 이쪽은 그쪽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느 땅이다라는 그런 것을. 근데 우리 백제 고토에 사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관심도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1년에 지금 일본 천황이 발글명작 어지리자를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키히토라는 사람인데 이 아키히토 천황이 천황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국왕이라고 해야 되겠네. 국왕이 2001년에 자기 생일 잔치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선대에 천황을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는다. 이 말을 2001년 자기 생일 때 했어요.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해에 일본 문학가로서 당시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지명된 작가가 천황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할복하고 자살을 했어요. 할복하고.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에 일본의 큰 대자 안내자 쓰는 내외할 때 일본 발음 오우치라고 하잖아요. 그 오우치 그 가문의 45대 손이 백제 성왕 등을 찾았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그 앞에서 성왕의 능 앞에서
펑펑 울면서 조상님을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절을 올린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성왕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지 가문에 시작되는 사람은 백제 성왕이 아시죠? 성왕이 백제와 신라가 싸우면서 전사했던 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임성태자라는 사람인데 그 임성태자가 부왕이 죽는 것을 보고서 일본으로 이렇게 떠나버려. 그 당시 일본이 가장 외로 떠난 거야. 외로 떠났는데 그리고서 거기서 아주 큰 가문을 아주 이루죠. 거의 뭐 천왕과 맞먹을 정도의 그 후손이 쭉 커나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그 족보를 쭉 가지고 있더라고요. 족보에 보니까 백제 성왕 임성태자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민족, 그중에 특히 백제 이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콤플렉스가 있다. 하나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야 라고 하는 그 콤플렉스.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의 문화 전통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 만약 백제 문화가 없었더라면 일본의 현재 문화가 없었을 정도로. 그 당나라 여러 가지 그 유품 유물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당나라가 아주 번성할 때 가장 번성기가 당현종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치세를 개원했지, 당현종을 정관했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나라를 향해서 갔던 각국의 사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신들 복장을 큰 족자를 쭉 그려놨어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 사신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복식을 하고 있는 사신이 백제 사신. 그리고 가장 그 추렁한, 누추한 그런 복장이 외사신. 근데 그 당시 외사신을 보니까 이건 사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완전 거지더라고요. 신도 안 실었어, 신도 안 실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여기에서 숨쉬고 여기에서 호흡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문화를 이끌고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백제인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던가 하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할 때 다시 한번 백제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서 한 번 더 하잖아요. 한 번 더. 그것이 마지막 전투가 백강전투 아시죠? 지금의 동진강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당시 일본 천황이 일본 모든 군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백제 전해라. 거기서 당나라 신라 연합군하고 백제 외 연합군이 지금의 동진강에서 정말 대단한 전쟁을 했는데 역시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어쩌면 또 그때 갑자기 역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거기서 이렇게 패배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백제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그때 그 살다간, 그리고 많은 한을 남기고 살다간, 쓰러져간, 그리고 상당한 수가 또 일본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간관이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서 있게 되면, 오늘 주제인 교회 희망이라고 할 때 그 희망이 연거는 거죠. 근데 저것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희망이 연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일본 작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68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동양에서 타고르가 있었고, 그때가 한 사람. 이제 두 번째 동양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또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 작가 이름 기억나시나요? 한자로 천당강성, 일본 이름이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유키군이 설국으로 6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 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수상을 한 거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노벨상도 국력이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유키군이는 그냥 국력으로 좌우한 그런 상이 아니고 정말 받을 만한 상을 이 사람이 받은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살아온 그 인생 여정을 보면 말 그대로 바닥에서 이렇게 커온 거예요. 어려서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다 둘 다 병약해. 그 병약한 체질을 이어받아요. 아주 또 병약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서라에 가서 있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 할머니 돌아가셔.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빨리 죽어. 그래서 천혜의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삶 자체가 슬픔, 외로움, 여기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쭉 공부를 쭉 하고 하면서 나중에 대학을 어디 들어가느냐, 동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거기를 들어가요. 그런데 영어영문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자기 체질이 아니야, 영어영문학과는. 그래서 과를 옮겼어요. 어느 과로 옮겼을까요? 어느 과로 옮겼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국어국문학과로 옮겼어. 네, 국어국문학과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서 이분이 68년에 봤는데 72년에 자살을 해요. 갑자기 자살을 해요. 보통 일본 사람들 자살하면 배를 가르잖아요, 그죠? 할복을 하고 북향사비하고 할복을 하고 죽어. 근데 이분은 할복하지 않고 가스관을 입에 물었다고 해요. 가스관을. 그런데 왜 죽었을까? 그 죽음은 미스터리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죽었을까? 그리고 평소에 자살을 반대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학창시절에 그 기억은 나요. 어느 신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최정상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안 보였다. 그 다음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은 어디야?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능가할 만한 작품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량을 많이 하는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늘 말해줄 것은 뭐냐? 긍정적으로. 너 될 수 있어. 너 될 수 있어. 우리 어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도전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무나 하냐? 속으로는 그렇게 느낌이 올지라도 아이들을 볼 때는 항상 아이들이 하겠다는 걸 막지는 말라. 그 생각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 판단을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 그 제자의 출신 고등학교, 그 출신 고등학교에서요, 고등학교에서 역사상, 전라북도 교육계 역사상 최초로 교육장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장을 최초로 배출하는 학교가 고등학교 몇 군데 되더라고요. 저쪽에 김재관 만경고등학교, 이 직전 익산 교육장님 그 만경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나는 학교는 안 보거든요, 원래. 학교는 안 봐. 근데 결정해놓고 보니까 만경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만경에는 고등학교가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근데 이분은 어느 학교냐? 저기 정읍에 있어요. 7가지 보석. 칠보대학교, 거기 출신인데, 이분이 교육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교육장님, 칠보대학교 역사상 교육장 최초죠? 그랬더니, 예, 제가 최초입니다. 이렇게 제가 최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도 칠보고등학교예요. 이 제자가 한번 제 연구실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탁 서더라고요.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일 왔냐?
교수님 저 상담 좀 하려고요. 그래서 그래 앉아라. 이제 앉았어요. 말해봐 뭔데?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는 아니거든. 그래서 너는 아니거든.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 진심을 말해줘야 되는데 진심을 말하면 제가 충격받을까?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 친구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눈을 봐도 머리를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아니다 고민에 들어갔어요. 고민에 들어가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진심을 말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갑자기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하겠다는데 내가 나올 게 뭐냐? 이상하게 들어요. 그 다음에 법대에서 뭐 사업시험 준비가 안 되면 공무원시험 보면 되지 않냐? 이상하게 들어요.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교수님 정말입니까? 해봐. 그랬어. 이 학생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하면 합격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또 한 번의 시험도 그래서 너 되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 그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눈이 발짝 그리면서 갑자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예. 갔어. 그 뒤로부터 강의 시간 만나고 맨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속으로 아닐 텐데. 아닐 텐데. 그러다가 4학년 1학기가 됐어요. 1학기가 됐는데 과목은 헌법 연습 과목이에요. 헌법 기본이론 있고 그러니까 기본이론 도대체 연습을 그런 과목이거든요. 저는 헌법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를 쫙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만 시금석이 들어가는 걸 뽑아서 그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자기 할 거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하나씩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표를 해. 토론 쫙 시켜요.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번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번에 1차 됐어요. 1차 됐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말할 줄 알고 정말 됐어? 그랬더니 예.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될 줄 알았다. 그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저 2차 시험 봐야 되나요?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요. 시험을 치르든 안 치르든 2차 시험 2번 볼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본인이 결정해. 그러니까 치를 수 있는 기회 한 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 2차 시험 보러 가야 할까요? 그래서 공부 안 됐지? 그랬더니 예. 2차 시험 그냥 받을까요? 야, 그래도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를 한번 보고 와. 2차는 어떤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요 이번에 헌법시험을 보는데요. 교수님 연습 시간에 발표한 문제가 나왔어요.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2개거든요. 50점짜리 나왔대. 근데 그 문제가 그 당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야. 근데 이 친구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어요. 야, 너 그럼 잘 쓰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근데요 너무 좋으니까 못 쓰겠대요. 손이 막 후덜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 손이 후덜거리는데 어떻게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사업시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발표한 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합격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이쁘다고 해야 되고, 잘생겼다고 해야 되고, 너 참 센스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뭐 어른들이 뭐 이렇게 교사가 뭐 교육감 다 책임질 것처럼,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 것처럼 못지않아요, 책임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봐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는 하여튼 비교하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말 하지 말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작가, 그 방송 작가죠, 통화를 했어요. 그 집은 아들 하나 낳고 날 생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애가 생겨가지고 애가 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막 엄청 좋아. 막 딸을 낳아가지고 가정이. 그런데 그 딸 있잖아요. 딸과 엄마 사이를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말을 했어요. 딸 잘 키워. 그러면서 딸 잘 키워. 딸은 말이지. 엄마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말 안 듣고 투덜거리고 하는 것 같지만 딸의 가슴 속에 엄마는 로망이야. 그래서 절대 딸 앞에서 엄마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너도 나같이 살아봐라 이런 말. 딸은 묻지 않아. 너도 나같이 살아봐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딸은 자기가 겉으로 투덜거리지만 자기 가슴 속에는 영원한 로망인데 응? 그 영원한 로망이 너도 나같이 살아봐라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빠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빠들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아빠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제도 우리 딸에게 저기 아주 정성을 다해드렸어요. 딸에게. 그저께가 딸 생일이었거든요. 딸 생일인데 딸이 지 생일 맞춰서 집에 왔더라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봉투에다가 봉투 속에 이렇게 그냥 낙봉투가 있고 간지가 들어가 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간지가 들어가 있는 봉투 거기다가 빳빳한 걸로 그래서 지폐를 넣어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딸이 이렇게 소파에 앉는데 갔어요. 축하한다. 그리고 이렇게 두 손으로 딱 드렸어요. 드렸어요. 정중하게 내 새끼지만 아비가 딸에게 아들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저 방송 거기도 방송인인데 여성 방송인이에요. 그 집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 둘째 손녀를 찾을 때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아씨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대요. 작은아씨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자기 호칭은 작은아씨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누구하게 꿀지 않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리가 떠나갈지언정 절대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그 할머니가 생각하면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자기 삶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 한마디가 작은아씨 어디 계시냐 이거.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항상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전라북도 교육계는 계속해서 썼던 말이 있습니다. 혁신하자. 네,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혁신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잖아요. 혁신하니까 맨 먼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저게 뭐야. 혁신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색깔로 하면 어떤 색깔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혁신 이 단어가 떠오르면 색깔로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빨간색도 새들이 가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을 영어로 제한성, 장학성 영어로 혁신을 해요. 네? Innovation. 괜히 물어봤어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을 독일어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혹시 독일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외래어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노바ți온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거기 독일어는요 노이어룽이라고 해서 노이가 영어로 U이죠. NEW. 이게 독일어는 NU입니다. 발음은 노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명사어미로 어룽에서 노이언 동사고 노이어룽 이게 명사거든요. 근데 노여룽이라는 것도 있어요. 노여룽이는 뭐냐? 이게 새롭게 하는 것이야. 새롭게 하는 것이야. 대학에 있을 때 정말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 교수는 참 경이적이다 이런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경이적이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 지혜로는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교수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어떤 교수님들이냐, 작년에 했던 말도 하고 재작년에 했던 말도 하고 10년 전에 했던 말도 하고 전혀 지루함이라는 게 없어. 삶에 지루함이라는 게 없어. 그런 교수님들 아마 부부관계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근데 그 새롭게 한다는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본질은 우리가 같잖아요. 본질은 같지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포장지가 달라지고요,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5학년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이 과목을 들래, 이 부분을 들래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 그런데 그 1학년 1년 후에 4학년 아이들이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내용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년 차이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면 너희들 뭐라고 배웠냐? 그러면 방법을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섞어내 둘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워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혁신이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본질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냐? 보람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즐겁게 배우고, 이거다. 이 핵심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뀌면 정체성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교육이라는 정체성이 깨져버리니까. 요즘에 시리아 난민들 좀 심각하죠? 너무 가슴 아프죠? 시리아 난민들. 사실은 시리아 난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가슴 아프고, 그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를 겪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당해도 무지무지하게 당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당한 거야. 어떻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금이라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냐고. 이승만이 도망가고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이승만이 도망갔잖아요. 이승만이 역사를 쭉 봤던 것 같아. 누가 도망갔냐. 그러니까 선조가 도망간 거야. 그래서 나도 선조를 따르려고 했어. 도망가고서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던져버렸으면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한 저기한테 맡겨, 광해군한테. 네가 해봐. 그래서 임진왜란 총지휘를 광해군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해군을. 네? 광해군은 업어라도 줘야지. 근데 세상에 진짜 지 아들한테 질투를 해. 지 아들한테 질투를 했다고. 그래서 어린 세자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이순신 장군요, 거의 자기잖아. 그 정도면. 아니 어떻게 장군이 전장에서 갑옷도 아니고 죽겠다고 한 거지. 시리아 난민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 난민을 받네 못 받네.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 각국이 대하는 거라 볼까요? 독일 시리아 난민 받아들이죠? 몇만 명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야,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어떡해.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 연방 정부는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답니다. 뭘로 고민할 것 같습니까? 시리아 난민들 받아놓고서 독일 연방 정부가 가장 주목해서 고민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이 난민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난민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 난민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그런데 방향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이 안정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볼 것이냐, 거기에 맞춰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독일에 머문다고 보고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 방향성이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헌법전에 있는 간에 저는 불가침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난민의 자녀도 이렇게 대할지언정 그 나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겠냐. 그래서 끝없이 보호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국가가 지원을 시작하고 애가 커서 자랄 때 맨 마지막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호하고.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무상급식 가지고 퍼주기라고 그러고 말이지.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질문하면 항상 대답 안 하셔.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극소수 나라예요. 아니야. 그런데 무상급식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해준단 말이죠. 호주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 무료로 해주고 있다니까. 우리가 필요가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노베이션, 혁신은 본질은 빠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도 두 번, 세 번 먹으면 뭐라고 하죠? 식상해 그러잖아요. 식상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이 찍고 그러면 이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암살 보셨어요? 멋있었어요? 뭐가 멋있던가요? 나는 전쟁만 봤어. 전쟁만 봤어. 진짜 멋있대. 탤런트 중에 연기는 있다 못하면서 맨날 나오는 탤런트 있죠? 좋은 학교 나왔다 그 프리미엄으로.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난 전지현이가 얼굴도 훨씬 더 이쁘더라고. 근데 그 전지현이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역사자 맨 뒷부분은 이제 반대로 썼잖아요. 반대로 썼는데 그 영화 한 편이 참 중요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아무도 몰랐던 약산 김원봉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죠? 솔직히 약산 김원봉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의열단을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정말 여전사들이 있었어? 네? 정말 여전사들이 있었어? 네? 있었단 말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남자현. 그분은 할머니인데도 저기 경성에 들어와서 폭발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거지. 독립운동 때만 그랬습니까? 우리 저기 백제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비류, 원조. 네? 누구예요? 그 엄마예요. 소선호. 소선호가 주몽이 일단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유리를 세우는 것 같으니까 판단 엄청 빠른 거죠. 소선호가. 자, 그러면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을 왕으로 제공해. 그러면 내가 낳은 두 아들은 일단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지, 잘못하면. 죽음이지. 그걸 소선호가 딱 판단하고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몸을 낳은 자식 내가 지키겠어. 그래서 내려와서 나라 하나씩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서 이게 완전히 픽션이야. 근데 잘 이렇게 그때마다 영화 볼 때마다 살펴보세요. 자료를 보면 픽션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 여전사들이 독립운동 그 기에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도 가능성 없는 아이가 없다. 하나도. 아까 여기 올라와 있는 아이들 있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아이들 중에 앞으로 어떤 아이가 무슨 일을 낼지 알 수가 없다. 그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그걸 지시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 중에서 몇 %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있어. 그 퍼센트에 이르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 전북교육청이 낸 것이 4억여 원이에요. 맞죠? 그냥 내야 돼. 그냥 내야 돼. 그래서 자꾸 그냥 높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원 중에도 교원 임용시험할 때 계속 그 티오를 주거든요. 주는데 그 티오를 못 채우는 걸 왜 그러냐? 최저 자격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임용해가지고 가서 가르치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교육행정직은 계속해서 꾸준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서 한번 해봤던 것이 특수행정실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2년 근무하면 바로 계약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절대 17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또 지시를 내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내는 돈 아니냐. 그렇게 돈 낼 바에는 빨리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그것도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주자. 아침에 컴퓨터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발달 장애예요. 지금 금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 그 교육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립중고등학교 다니는데 같은 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엄마 아빠가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잘 보살펴줬다. 그래서 이 아이의 하나의 그 장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림을 잘 그려요. 발달장애 학생들의 그림 특색은 색깔이 밝다는 거. 이 아이 그림을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생활에서 이 특수행정 실무사 채용이 계속 이루어져서 내 아들이 이걸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티오가 안 나니까 결국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했어요. 이제 어디 다른 일이 있어 외국에 나갔던가 그래서 바로 못 가고 한번 갔거든요. 전시하는데 갔더니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요. 반가워하고서 지 그림을 설명해요.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저 솔직히 내 아들이 특수행정실무사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지 밥벌이 하고 살지 않겠냐 이렇게 바랐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아이의 길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카페가 있는 아트리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부부가 이제 그걸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다른 사람들을 간다,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저기를 간다, 그래 나도 가고 내 아들도 간다, 그것이 아니고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라이언 킹 만든 사람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죠?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 보고 답답해서. 이 친구는 난독증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교육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난독증이 엄청 많더만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언론하는 사람들, 난독증. 아니 처음에 그 난독증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난독증 정도가 아니고 난독증 플러스 난청증. 근데 그 스필버그이 그거였잖아요. 난독증이었잖아요. 난독증이 학교에서 수업 제대로 따라가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지 아무래도. 뭐 선진국이라서 뭐 다 인간적으로 대학을 안 해요. 거기도 이상한 교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작심하는 거야. 내 새끼 내가 가르친다. 그럼 이제 아이를 쭉 관찰하면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 거죠.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이게 카메라를 좋아해. 카메라를. 그래서 카메라 깨져도 좋으니까 그냥 갖고 놀아가지고 어려서 또 카메라 갖고 놀고 하다가 결국에 영화관이 됐다 이거예요. 아이들 깨지는 것은요, 뭐 깨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둬야 된다고요, 아이들. 9월 18일에 갑자기 누가 어디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인사 말씀 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50분 특강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나 그런 자주 있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들어 지금 인사말 할아버지 안 왔나요? 5분이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닌데 교육감님 50분 특강인데 그래서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9월 18일 역사 속의 오늘을 새기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영화 좋아하고 연극 좋아하고 이제 가을 내에 돌아오니까 또 뮤지컬도 봐야 되겠죠. 또 노래도 가서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요. 아까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말씀드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가지고 이게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이렇게 변동시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오래 전에 남는 영화가 있어요. 58년에 대부분 지금 안 태어나셨습니다. 58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진짜 괜찮은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아무리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기는 남자도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 마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수전 헤이워드라고. 기억나세요? 일단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어떤 얼굴인지. 수잔 헤이워드예요. 헤이워드인데 이 영화는 그 리얼스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바바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영화 제목은 I wanna live. 나는 살고 싶다였어. 살고 싶다 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계속 몰고 가가지고 결국에 사형까지 가는데요. 미국에 사형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에 사형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주별로 다르다. 주별로 다르다. 왜 그러냐? 미국은 주도 주권을 갖고 있어요. 국가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도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주가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주는 사형을 시키고 똑같은 범죄인데 어떤 주는 사형을 안 시키고, 사형 안 시키고 뭘로 가죠? 종신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34살 나이니까 그때 사형심을 당하는데요. 가스실에서. 근데 확실한 것은 살인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막 뒤집힌 거예요. 사형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73년에요. 프랑스의 그 당시 배우들 진짜 멋있는 배우들 많았어요. 알렌 델롱 아시나요? 그러세요? 장가백. 이 두 사람이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은 암흑가의 두 사람이에요. 암흑가의 두 사람인데 거기가 주인공은 장가백이죠. 이 장가백인데 이 장가백이 원래 전과자예요. 근데 어떤 경관이 이러면 또 사고 칠 거라면서 계속 미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을 당하거든요. 그때 암흑가의 두 사람이 또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거예요. 이거 사형도 안 되겠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2년 9월 18일 날 프랑스가 사형제도 공식으로 폐지를 합니다. 영화의 힘이 이런 거예요. 영화의 힘이. 판사의 힘으로 사형제 폐지 못 시켜요. 판사의 힘으로. 검사의 힘으로 사형제도 폐지 못 시켜요. 대통령이 오더 내린다고 못 시킨다고. 왜 그러냐. 대통령이 오더 내린다고 국민들이 반대해버리는데 이렇게 통한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사형제를 폐지하겠어요. 근데 그 영화 한 편이 국민들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오판이한 저기가 있거든. 사형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명백히 검사 판사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죄가 아니야라고 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하고 집행해버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MSD 인터내셔널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폐지국이죠. 사실상. 또 알 수 있습니까? 정치가 급변하다 보면 뭔가 돌파가 필요하니까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거 어떻게 변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능성에 의해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육 영역에서는 어떤 존재도 가볍게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끝까지 가능성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 단계별로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가르치기 힘든 단계가 어느 단계일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학부모님들 집에서 내 아이 가르쳐 보니까 길러보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기 언제 한번 초등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어떤 여자애가 그때 초등학생인데 교육감님 제가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일 그 초등학생 그런 거야. 교육감님, 그냥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교육감,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일이 나타났거든요. 어느 단계가 가장 힘들어요? 네? 유치원? 대체로 말하면 어디를 말해요? 여기가 힘들다. 중학교가 대체로 힘들고요. 대체로 그 중에서 중학교도 1, 2, 3학년 중에서 2학년. 근데 그렇게 막 천당지축으로 나뉘는 아이들도 대체로 3학년 되면 수그러들기 시작한대요. 가만히 놔도 되는데, 그죠? 가만히 놔도 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우리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어요. 힘들지. 집에서 엄마 아빠도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집단으로 모아놨으니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어지간한 것은 좀 집에서 좀 가르칠 것이지. 이번에 최근에요, 얼마 며칠 안 됐어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이 사례는 남학생들이 어디 현장 체험학습 갔죠. 그리고서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친구에게 등에 업고 이렇게 뛰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난스러운 애가 업고 뛰는 애 그 어분의 걔를 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쳐버리니까 얘가 쓰러졌죠. 근데 쓰러지면서 이 업힌 애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아빠가 그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말했냐? 교사는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그 자기들끼리 놀다가 잠깐 사이에 난 것을 그것까지 교사한테 관리 감독 책임을 묻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사들은. 그래서 교사 책임 없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이가, 자기 자녀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4억 몇천만 원이니까 손해배상.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앞으로 내 애기가 밖에 나가서 뭐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고 치면 16살에 만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판례 태도도 이제 자꾸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근데 이렇게 중학생한테 힘든 중학생들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냥 자청해서 중학생만 맡아서 지도하는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교육감실에서 다른 직에서 있다가 잠깐 오셨어요. 이야기하는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중학생이 그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저는 이뻐 죽겠어요. 애들 맨날 사고 치잖아요. 그랬더니 사고 쳐도 이뻐요. 타고났더라고. 사고 쳐도 이쁘대. 자기는 막 중학생하고 보면 가슴이 떨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타고났죠, 교사로서.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다른 가본 적이 없대. 고등학교 간 적이 없대. 그냥 평생 그냥 중학교만 하던 중학교. 너무 좋았어. 그 정도 되면 벌써 이제 교사로서 달인의 길게 들어간 거예요. 달인의 길게. 부부관계도 그렇죠. 그냥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이쁘죠? 그래? 달인 부부로 들어가면 하고 방송을 했는데 아침 방송하는데 방송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무엇이 즐거운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더라고.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청취자가 전화를 했어요. 사회자 물어보는 거야. 네, 즐거운 일 있으시다고요? 예, 있습니다. 뭐가 즐거우신가요? 저는요, 남편 키우는 집으로 살아요. 남편 키우는 집으로 살아요. 아, 남편 키우는 집에 사신다고요? 예. 남편이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남자 사이에서 난 아들도 이뻐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남편 키우는 집에 사는데, 남편 키우는 집. 그럼 벌써 이렇게 그렇게 사고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사고칠지라도 이쁘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되면 정말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죠.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거지. 천원도 그런 천원이 없지.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혁신은 새롭게 되는 거라고 했죠. 새롭게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 이제 실제로 교육감리를 하면서 내 자신이 새롭게 되려고 하는 거 사례 2가지를 이야기하죠.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소속되어 있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약 50명 정도가 긴장을 팍 하고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잘 거예요. 밥도 잘 못 먹을 거예요. 도대체 한 달 후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막 긴장해가지고 뭘까요? 그 당시에 뭘까요? 관심도 없이. 사무관 승진 시험이에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에서는요, 5급이 되면 별을 땄다고 한대요. 별을 땄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헌법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6급에서, 그 당시 6급이 아니었지. 그 당시는 4급이라고 그랬어요. 승진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막막하잖아요. 공부 알리니까. 그래서, 호텔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나를 투숙시키고, 그 옆에 큰 홀을 얻어가지고, 3일 동안 20시간인가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시간.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되고, 교수록보다 훨씬 낫대. 한 3일하고 나니까 말이죠. 교수 한 달 공부보다 더 줘. 지금도 그리워. 그 시절에 다시 오려나. 근데 이분들이요, 진짜 열심히 듣고, 그리고서 그중에 한 2명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교수님, 저 일과 끝나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따로 가르쳐 주시면 될까요? 돈은 많이 드릴게요. 나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교수님 부탁드려요.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나도 살고 봐야지. 나 도저히 못하겠다. 많이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3일 동안 20시간 하는데 나도 힘도 빠지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무관 승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세요. 그럼 하는 말이, 우리가 사무관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진 것이 몇십 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족보에 비로소 올라갑니다. 주사까지는 족보에 안 올라가는데 사무관부터는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제가 죽어도요, 비석에다가 사무관을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나간 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무관 승진시험을 관장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알았지. 이거 사무관 승진 정말 신중하게 시켜야 되는 거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심사제라고 해가지고 교육감 심사하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6급이들 앞에 사무관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게 심사제래요. 진짜 웃겨.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근무평정 20% 하고 보고서 작성 40%, 실천 면접 40%. 심층 면접은 완전히 파악적에서 여기서 손도 못 쓰게. 원칙적으로 저기도 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로 다 시작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때 45명이 봤어요. 3배수로 자격을 줍니다. TO가 15개를 곱하기 3을 45죠. 그러면 근무평정 45번까지 주는 거예요. 토강을 열어봤더니 15명이 TO라고 했죠. 근무평정 15등까지 합격한 사람이 7명. 그 밖에서 8명이 됐고요. 근무평정 44번, 45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는 근무평정 1등이 떨어졌어. 1등이 떨어졌어. 지금 비서실장이 이 직전 비서실장과 같은 시기에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직전 비서실장, 즉 인사팀장하는 그 사무관은 그 당시 근무평정이 44번이가 그랬어요. 근데 합격을 했어. 지금 실장은 저기 시험 성적 1등.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회, 3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뭘 바꾸냐. 전라북도 교육청 사무관 스님이셔. 포맷이 묻어있다. 자기들은. 포맷을 깨야 된다. 새롭게 하자. 새롭게. 지금까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잘했다는 평가는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다. 바꾸자. 그래서 심사위원장들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포맷은 이제 다 알려질 때 알려졌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금년이 터닝포인트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분들께서 포맷을 또 완전히 바꿨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장학사 선발시험 아시죠? 그것도 똑같아요. 작년에 포맷을 바꿨어요. 다 익혔어, 이미 수가. 다 익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시험 선수들이 되거든. 실력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주 낡은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쭉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을 여러 가지 우리 전국교육청에 주요 사안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싸울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체중도 좀 불려놔야 되는데 싸우려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그 앞이 그냥 깜깜할 정도로 내년에도 또 싸워야 되고 내년에도 지금 학교마다 안전지도사를 들여오는데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막으려고 하거든요. 막으려면 또 한 번 싸움 붙어야 되겠죠. 언론에서 얼마나 말하겠어요. 언론에서 얼마나 말하겠어요. 인성교육 지도사 그건 일단 막았어요. 전라북도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지도사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최근에 되게 CCTV 아시죠? 여기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 여기 CCTV 있어요? 없어요? 저 카메라만 있죠? 여기에 지금 CCTV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 어때요? 뭔가 불편하세요? 베를린 장벽 아시죠? 베를린 장벽의 정확한 이름이 그 문이죠. 큰 문. 이게 브란덴부르크 토어예요. 브란덴부르크 문이에요. 그게. 거기 바로 광장 옆에 보면 길가에 한 4, 5층짜리 낮은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은 뭘로 유명하냐? 마이클 잭슨이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 호텔에서 창으로 자기 딸을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호텔 아시죠? 네, 그 호텔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그 호텔 원나잇 얼마일 것 같아요? 하루만 가는 거. 좋은 방은 2,400만 원. 그래, 다행이야. 놀래기라 나 해서. 우리 한국분들 어디가 막 놀리지 않거든. 2,400만 원이야. 확실히 백제의 후예들이라고 좀 하룻밤 2,400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거기요, 한 번은 한국의 어떤 재벌 기업에서 2층을 쫙 쓰겠다고 한대요. 바다가 2층을. 그래서 좋다. 얼마나 좋아. 엄청나게 돈 번 거잖아. 2층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 많은 해외 기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좋다고 쓰라고 했대요. 딱 와서 보고 선발대 와서 볼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했대요. 문제가 뭐냐? 왜 CCTV 하나도 없습니까? 2층에 하나도 없어. 뭐 다른 층도 다 없는 거지. 없어. 왜 없습니까? 왜 그걸 물어보나요? 그게 필요하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있어야 하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착착착 찍죠. 그게 뭐죠? 뭐가 찍히는 거죠? 내 얼굴을 뭘로 보호받아요? 초상권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냥 찍잖아요. 그냥 바로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면 다죠. 국가가. 배상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호텔 측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요구할 것을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했대요. 어차피 뭐 니네 나라는 그런 나라고 우리가 쓰냐 니네가 쓰는 거지. 니네 알아서 해라고 찍든 말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설치하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호텔 설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와가지고 쫙 설치했대. 2층 전체를.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참 별난 사람들 다 있다. 꼭 필요한 걸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 아무도 안 보는 이런 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려면 경찰은 왜 둡니까? 경찰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히려 사람이 감시에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더 딴짓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에만 설치하겠다는 거야.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교육청 와보셨죠? 각 층마다 없죠? 우리는 못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지난번에 저기랬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지금 반도체 기업체가 한 3군데 됩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에 전라북도 지역 내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 조중농 문 채널의 TV조선 N대 막 해가지고 막 융단폭격을 하는데 반기업 정서. 아니 내가 언제 반기업이라고 했냐고. 반도체 사업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 근데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했어도 그 학생 자신이 학생 부모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맡겠어요. 그러나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시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3년 걸 딱 추적해 봤어요. 삼성이 참 많이 들어갔더라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반도체는 한 명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그 백혈병 등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죽은 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 구조 활동을 하는 팀이 반올림이라고 있어요. 거기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 정예정 씨가 군산여상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 반도체 사업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백혈병으로 죽었거든. 근데 아직도 산지 인정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그 영화 나왔잖아요. 또 하나의 약속. 아니 근데 교육감이 그걸 많이 알면서 내가 하는 거냐 니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공격을 해대더라고. 이번에 국정감사가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당 의원이. 김상 교육감님 스마트폰 뭐 쓰십니까? 그러면서 예? 스마트폰 뭐 쓰시냐고요? 스마트폰을 안 쓰거든요. 스마트폰을 안 쓰신다고요? 예, 투지 써요. 그랬어요. 투지? 그러더라고. 예. 그러더니 세상에 공격을 하는데 저기 로마 시대 때 치처럼 그랬다죠? 논리적으로 안 되면 인신공격을 해라. 인신공격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의 김수환 그는 누구인가? 선을 100번 봤다. 실제 나 깜짝 놀랐어. 선을 100번 봤다. 그리고 선 볼 때마다 어머니를 모실 수 있냐고 물어봤다. 점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해서 이사 못 갔다. 그게 무슨 상관 얘기 지금 반대잖아.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허접할 수가 있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서 특히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요,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끔 그런 말 하는데, 내 몸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다.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남자지만, 남자는 사실 생명이 탄생하는데 큰 기여는 안 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하는 일이 뭐 있어. 그리고 꼭지가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근데 이렇게 길을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엄마 얼굴이 휘 봐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애를 낳아서 이렇게 아시죠? 애가 죽으려고 하면요 아빠가 애 대신 죽고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엄마가 대신 죽지. 해보면 아빠는 안 죽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캔터버리에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아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감님, 이 캔터버리 시의 인구 절반이 학생입니다. 인구 절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다른 데 대학 온다, 대학 들어오려고 다른 지에 왔다.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구 절반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요 무슨 아이들을 도로에 갖다 뿌려놓은 것 같아. 뿌려놓은 것 같아. 기본이 둘 셋을 데리고 다니네.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서 키워도 아무 이상 없다. 거기다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사회복지의 날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 관계자? 사회복지의 날이 있었어요. 지금 지자체가 엄청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에서 퍼넘겨버리니까. 퍼넘겨버려. 계속 퍼넘겨버려. 사회복지사 충원해라 하면서 그 돈을 다 내라는 거예요. 교육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 퍼넘기잖아요. 내일 이제 잠깐 간담회로 갑니다. 단판지로 가야 돼요. 아, 그때 거기서 축사를 하라고 하더라. 교육감 축사.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혹시 복면가왕 보시나요? 그랬어요. 복면가왕에 네가 가라 하와이 노래 잘 부르죠? 그걸 패러디를 했어요.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네가 해라 사회복지. 네가 해라 사회복지. 약속은 내가 할게.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아이들이 뭘 배우냐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으면 집에 가서 내 몸에서 나온 아이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세히 보시고 세상에 이럴 수가 없네. 네? 어떻게 이 아이가 나왔을까? 이렇게 아이들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질문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쉬실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약 한 10분 정도 또 질문담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질문을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교육관님께 한 2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될까요? 예, 됐어요. 속마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 됐어요. 속마음입니다. 됐어요. 교육관님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참 많이 힘드시겠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 말씀 듣고 다른 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자만심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교육감 5년 끝나고 지금 6년 차잖아요. 그때 이제 수많은 다툼 싸움이 있었죠. 근데 그 상대를 딱 쳐다봐요. 쳐다보면 그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장관이니까 뭐가 되건 간에 네가 나를 상대하겠다고? 넌 내 상대가 아닌데 너는 안 돼. 언론이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 언론을 쫙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나를.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해도 별로 양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싸워야 되겠다고 힘을 막 주고 그래 싸운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너는 내 상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싸운 거예요. 예. 이 비결을 저도 진작 알았으면 늘 싸움에서 이겼을 텐데요. 예. 질문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서 앞에 계시네요.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네, 교육감의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육이 희망인데요. 저는 여산초등학교 건설유치원교사 이민선입니다. 요즘 익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영만초등학교 부지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익산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찬반 양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감님의 그 단설유치원 설립의 의지가 어떻게
확고하게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이 우리 시스템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근데 같진 않죠. 거기는 연령으로 구분하니까 우리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연령대인데 어떤 아이는 유치원,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부터 잘못 잡는 거예요. 이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 고쳐야죠. 일거에 못 고쳐요. 연차적으로 한 2개의 정권에 걸쳐서 이걸 바꿔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자격증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유치원 쪽으로 와서 보면 공립과 사립 이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 됐건 공립 유치원이 됐건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에서 유치원 교육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몰라 이렇게. 우리 부부 아이가 독일에서 유학원도 다니고 유치원 다녔거든요. 근데 외국인인데 외국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일단 그 나라 내에 들어오면 다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정 정도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유아들을 보도 많았다.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까지는 부정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개선을 했거든요. 유치원, 사립 유치원 이분들 같이 만나서 지난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교육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부터, 금년부터 정확하게 공교육 체제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립 유치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해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가 되면 자연 감소한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공립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번에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학생 1000명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 1000명 기준으로 하면 그 중에 4분의 1이면 250명이죠.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동시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숫자를 낮추는 거예요. 4분의 1을 8분의 1로. 그러면 250명을 절반이니까 125명으로 낮추는 거예요. 계산 나오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사립 유치원을 하세요. 이거예요. 말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가 아니라 사회복지. 그런 식이야. 네가 아니라 유아교육. 이런 거예요. 이번에 또 이게 또한 쟁점으로 떠올라 있어요. 교육감들도 서로 협의해서 대응해야 되겠죠. 예, 답변 됐나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중간에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오늘 보람이었습니다. 교육관님 되시기 전에 법대 교수님이셨고 아까 한 달에 벌 걸 3일 만에도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으셨고요. 페트롤 전북도 하셨고 페트롤 전북 안 했어요. 그래요? 포커스 전북 20일 했어요. 정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관님 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교원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 상처 참 많이 받아요. 아시죠?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고 근데 그 상처는 그대로 두면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도 그 상처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참 가슴 아프고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에게도 상처가 있을까? 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너무해 해도 너무해. 네? 교육감에게도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치유는 어떻게 누가? 네? 어떻게? 그거 안 돼. 그리고 치유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는 값에 사람 사는 게 혼자 못 사는 거고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육감 모르는 것 같죠? 엄마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교육감에 대해서. 지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더라고. 걱정을 지들 나름대로. 교육감이 어떻게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고, 어떤 데막 경찰서 들어가는 게 나오고 막. 근데 걔들이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한다니까, 애들이. 모르셨죠? 누가 그러겠어. 우리 뭐 교원들이 그러겠어. 학부모 그러겠어.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딩들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전학도 초딩들은요,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그러면 교육감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 계속 유지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 거야. 아마 투표율 한 15% 그냥 될 거야, 그냥. 그렇죠? 실제로.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전에 선생님들에게 그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아서 교육에 드렸던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익산교육이 그 혁신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숫자적으로 봐도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요즘에 좀 이렇게 혁신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고무적인데 교육관님께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공정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여기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또 학교 혁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굉장히. 전북 교육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세력들이 전북 교육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여당원들이 또 그걸 공격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의원님, 왜 일제고사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왜 수능 성적은 말씀 안 하십니까? 저랑도 학생들 여러 개 영역에서 수능 성적이 전국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일제고사 상위권 지역들이요, 수능 성적은 다 하위권이에요. 교육부에다 물어봤겠죠. 전북을 공격할 만한 게 뭐냐. 예, 거기는 일제고사는 안 좋습니다. 근데 꼭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저는 그 말을 쓰지 않고 일제고사. 우리 초등들이 얼마나 성질 났으면 일제고사 성질 났으면 명박고사라고 해요. 명박고사. 이명박이가 시켰다. 여기 익산이죠. 전국의 기초지자체, 시군 자치구, 전주 만상구 덕진군 자치구가 아닙니다. 시군 자치구, 서울에 뭐 종로구 이런 데 있잖아요. 시군 자치구가 229개. 그리고 각 영역별로 여기 있죠. 언어,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외국어, 이런 영역 있잖아요. 4개가 있고 또 거기 또 A, B로 또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익산 학생들이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 3개인가 4개 그 영역에서 전국 3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 전국 3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언어는 뭐 원래 익산애들이 원래 언어를 잘합니다.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익산애들은 원래 언어는 한 18위 정도 들어가요. 굉장히 높은 언어 성적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하냐 공격하는 사람들이 에이 그것은 평균치지 뭐 천만의 말씀 1, 2 등급 비율도 그렇게 들어가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그냥 고마운 거죠. 우리 선생님들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괜히 백제 후예들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백제 문화가 없으면 일본 문화가 어림도 없다고. 지금 일본이 저를 뵙겠어요. 근데 백제가 다 일본 문화를 만들어냈지. 그 후예가 그냥 사라졌겠냐고.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잘 길러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